안녕하세요. 소화기 영상소견 1강 강의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내시경 전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소화기 내시경은 수많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빠질 수 없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유병률이 높고 전문의 비율도 높아서 내시경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시에서 다양한 내시경 사진이 나오는데 이 내시경 사진을 보고 진단하는 거는 기본이고 병변 위치가 어느 부위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EGD 정상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비정상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시경은 크게 조작부와 삽입부로 나뉩니다. 의사가 손으로 잡는 부분이 조작부고요. 여기서 앵글 노브를 돌리면 내시경 끝부분이 상하 좌우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밸브를 조작해서 물이나 공기를 넣거나 흡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부는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안쪽에 광원과 카메라 채널, 시술 채널이 함께 들어있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동시에 겸자나 시술 도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도 위 12장 내시경 EGD입니다. 에소파고 가스트로듀오데노스토미. 이 식도고, G 위고, D 12장, EG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행 과정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금식입니다. 일정 시간, 보통 6에서 8시간, 금식에서 위를 비웁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내시경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단 위장관 출혈 같은 응급 상황에서 비위관 흡인이나 세척으로 인위적으로 위를 비우거나 불완전한 검사를 각오하고 바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둘째, 진정제 투여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씁니다. 환자 상태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원치 않으면 진정제 없이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정제는 아니지만 진통 목적으로 펜타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셋째, 내시경 삽입. 삽입 후에 식도에서 위 12장 순서로 관찰하고 필요하면 진단적 또는 치료적 처치를 시행한 뒤 시술을 마칩니다. 이제 EGD 정상 소견입니다. 이 파트가 오늘 핵심이에요. 각 부위가 정상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소파거스입니다. 식도. 사진을 보시면 점막이 매끄럽고 점막 아래 혈관 등이 비치게 됩니다. 막혀있거나 좁아진 부분 없이 아래로 쭉 뚫려 있는 게 핵심입니다. 스테노시스가 없고 쭉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가스트로에소파지얼 정션 GEJ입니다. 식도와 위 경계 부위고요. 정상에서는 이 경계가 원형으로 규칙적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GERD로 인해 생기는 바렛 에소파거스는 이 뮤코자 경계가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게 육안으로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렛 에소파거스가 의심이 되면 생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GEJ 부위를 볼 때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GEJ와 푼두스 사이의 기울기가 자연스럽지 않고 GEJ가 위로 움푹하게 패여 있으면 열공 탈장을 의심해야 됩니다. GERD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정상 소견입니다. 세 번째, 푼두스 위 저부입니다. GEJ에서 이렇게 튜브가 보입니다. 푼두스의 끝이 GEJ보다 확연히 높게, 이 부위보다 이 부위가 높게 위치합니다. 내시경을 반전시켜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시경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반전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GEJ에서 들어온 내시경이 구부러져 올라와 있는 게 보이고 그 위로 푼두스가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바디입니다. 위 체부고요. 넓은 공간에 위 주름, 루게가 보입니다. 넓은 이 루게는 세로 방향 롱지튜디날, 이렇게 롱지튜디날하게 불규칙적으로 다수 관찰되고 푼두스에서 바디로 내려오면 이 불규칙한 주름들이 보이면 정상 위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푼두스,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름이 나타나면서 바디가 보이게 됩니다.
5번째 안트룸과 파일로루스입니다. 위 전정부라고 하고요. 바디에서 안트룸으로 내려오면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끝에 조그만한 구멍 파일로루스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는 표면이 매끈매끈합니다. 바디의 불규칙한 루게와 달리 안트룸은 매끄럽다는 게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암 이야기할 때 디스탈 3분의 1의 병변이 있으면 원위부 위절제술 디스탈 가스트로토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디스탈 3분의 1이 바로 안트룸과 파일로루스 부위입니다. 나중에 위암 강의에서 이 부위가 나오면 디스탈 3분의 1 병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 듀오데넘입니다. 12장이고요. 파일로루스를 통과하면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듀오데넘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큘러 폴드입니다. 바디의 루게가 대부분 롱지튜디난 방향인데 반해서 듀오데넘은 서큘러, 즉 원형 방향의 주름이 보입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하시고요. EGD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 보겠습니다. 진단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단적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조직 검사입니다. 포셉 바이옵시와 브러싱 등으로 조직을 채취해서 병리 검사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 내시경 초음파 EUS입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 프로브를 달아서 식도암, 위암의 침륜 깊이를 확인하고 근처 림프절 비대 확인 및 생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식도 초음파 TEE라고 합니다. EGD 끝에 심초음파 프로브를 달아서 EGD의 추가 기능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심초음파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흉부 심초음파 TTE로 잘 안 보이는 구조, 예를 들어서 좌심방 같은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소화기내과 영역은 아니고 순환기내과 시술이며 특수하게 EGD와 연결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로 24시간 식도, 보행, 산도 검사 같은 진단 장비를 삽입하기 위해서 내시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치료적 기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혈술입니다. 클립 지혈술, 밴드 결찰술, 정맥류 폐쇄술, 국소 엠피네프린 주사,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 전기 소작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협착이나 폐쇄 완화 시술로는 풍선 확장술, 부지 확장술, 스텐트 삽입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로 내시경 점막 절제술 EMR, 내시경 점막 하방리술 ESD, 어블레이션,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조기위암이나 용종 제거에 씁니다. 네 번째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인데 이 ERCP는 요즘에는 단순 진단 목적으로 거의 쓰진 않고 MRCP나 EUS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주로 ERCP는 이번 치료적 목적으로만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담석 제거술이나 스텐트 삽입술로 쓰입니다. 기타 치료적 내시경으로 내시경 근육 절제술, 포엠과 같은 내시경적 수술도 할 수가 있고 이물질 제거, 위루관 삽입 등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GD의 금기증과 합병증 보겠습니다. 금기증은 세 가지예요. 반드시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대부분 임상적 상황에 따라 득실을 따져서 최종 결정합니다. 첫 번째, 혈력학적 불안정성입니다. 혈력학적으로 불안정 환자는 먼저 소생술과 안정화가 우선일 수 있고 다만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 응급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한 출혈성 경향입니다. 출혈 경향성은 시술 종류와 중등도에 따라서 위험도를 따져야 하며 특히 고위험 치료 내시경, 즉 출혈이 심할 걸로 예상되는 치료 내시경에서는 교정을 먼저 시행하고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시경 검사에 협조도 안 되고 진정제 투여도 불가능한 환자는 내시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합병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혈입니다. 출혈 경향성이 있는 환자나 조직검사, EMR, ESD 등을 시행한 경우에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공입니다. EMR, ESD, 식도 딜라테이션 등을 시행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내시경 치료 먼저 천공을 잡아보고 실패하면 내시경 실패 시 또는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세 번째, 진정제 관련 합병증입니다. 저혈압, 빈맥, 서맥, 저호흡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ERCP를 한 경우에 포스트 ERCP 판크레타이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EGD 합병증은 아니고 ERCP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시경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부위장관 내시경이라고 부르는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제주넘과 일리움도 해부학적으로 하부위장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대장 내시경은 터미널 일리움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소견 보겠습니다. 첫째, 점막이 매끄럽습니다. 두 번째, 노멀 바스큘라리티 이런 식으로 혈관이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점막 아래 혈관이 잘 비쳐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정결 금식입니다. 대장에 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장정결과 금식을 해야 됩니다. 주로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제제를 쓰고 드물게 소듐 설페이트나 소듐 사이트레이트도 사용합니다. 둘째, 진정제고요. EGD와 유사합니다. 세 번째, 내시경 삽입니다. 렉툼, 시그모이드 콜론, 디센딩 콜론, 트랜스포스 콜론, 어센딩 콜론, 시쿰, 터미널리움 순서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나오면서 역순으로 관찰을 합니다. 필요하면 진단적, 치료적 처치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근기증과 합병증입니다. 근기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장강 천공입니다. 이미 천공이 있으면 내시경을 넣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급성 개실염입니다. 급성 염증 상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성 결장이고요. 기타로 EGD와 유사한 내시경 근기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합병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혈입니다. EMR 후에 흔히 발생하고 내시경을 재시행해서 내시경으로 출혈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천공입니다. EGD 천공과 비슷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현재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내시경 치료로 먼저 천공을 잡습니다. 수술은 내시경 치료가 실패하거나 상태 악화 시에 고려합니다. 세 번째, 진정제 관련 합병증으로 똑같이 저혈압, 빈맥, 섬액, 저호흡이 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장 내시경 변형 종류도 있습니다. 구불결장 내시경 시그모이드 스코피는 시그모이드 콜론까지만 보는 거고 장정결의 진정제 필요성이 낮아서 응급상황에서 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시경 직장까지만 보는 프록토스코피도 있습니다. 만성설사나 직장 출혈 평가에 쓰이고 항문까지만 보는 항문 내시경 에이노스코피도 있습니다. 치액 같은 항문 질환 진단에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내시경 스몰볼 엔도스코피입니다. 소장은 길이가 굉장히 길고 구불구불해서 일반 내시경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캡슐 내시경입니다. 카메라가 내장된 알약 모양 캡슐을 복용하고 소장을 내려가면서 사진을 찍고 무선으로 사진이 자동 전송됩니다. 환자는 그냥 캡슐을 삼키고 기다리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크론병 환자에서 캡슐이 협착 부위에 걸려서 소장 폐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 환자에서는 캡슐 내시경을 처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블발룬 엔테로스코피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입니다. 원리는 얇은 내시경과 이를 둘러싼 오버튜브 시스가 있는데 이 내시경과 오버튜브의 풍선이 각각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강과 항문 양쪽에서 서로 접근하면 소장 전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